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6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교폭력이 돼 가지고 카스트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인도에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죠?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불가촉 천민,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에 이제 신분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학교도 학교 폭력에 대한 카스트 제도가 있다. 그래서 맨 정점 있는 것들이, 이제 독고다이, 그죠? 완전 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진의 추종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생,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그 왕따, 찐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학교 폭력 가해하는 사람들, 그죠? 학생들. 그래서 가해 징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냅니다. 또 자신이 문제인 것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즉 가해자, 그죠? 때린 놈들이죠. 그 다음에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다. 그 다음에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다. 그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갖고 다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고, 그 다음 작은 걸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그죠? 등하기 위해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또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분대를 감고 다닌다. 이것이 이제 가해 징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의 징후도 있습니다. 그죠?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징후는 부모와 대화가 적고 화를 잘 내고 반항을 한다.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친구가 빌려준 거라고 한다. 친구 관계를 중요시하며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 그리고 감추는 게 많아진다. 집에서 주는 용돈보다 씀씀이가 커진다. 그리고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가해 학생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20년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폭력을 저지른 아이 70%가 커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 즉 범죄자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본 크리미널, 그죠? 일종의 생리적 범죄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왕따 폭력 가해 학생 징후 체크리스트와 조치법 이렇게 있다. 그죠? 자, 거기 보니까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쉽게 말해가지고, 또 내가 가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는 장난이었어 이렇게 한 친구가 아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장난이었어. 자, 근데 그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는다. 그냥 돈 씀씀이가 커진다.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비밀이 많고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다. 외출이 잦고 친구들 전화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귀가 시인에 늦어지고 불규칙하다. 부모를 무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방어와 동물학대처럼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한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반복적으로 공격성을 나타낸다. 부모에게 이유 없이 반항한다. 참을성이 없고 반항한다. 참을성이 없고 말투가 거칠다. 화를 잘 내며 이유와 핑계가 많다. 육체적 활동, 체육 등을 좋아하며 힘이 세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다. 14세 전에 구속된 경험이 있다. 즉 소년원 갔다 왔다. 그죠? 그런 비행 전력이 있거나 또래 폭력 집단에 속해 있다. 그리고 알코올 또는 약물을 남용한다. 자, 이제 학교면 피해 징후입니다. 그죠? 이제 피해를 당하는 친구들. 자,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면 학교 가기를 꺼린다.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다. 학교생활 및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멍하니 있고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쉽게 잠을 들지 못하고 화장실에 자주 간다.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이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한다. 교복이 더럽혀져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의 행동을 지켜봐 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좀 전에 본 거하고 유사하다. 자, 이제 피해 학생의 징후입니다. 그죠? 자, 보니까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학교나 학원에 무단으로 결석한다.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 가고 싶어한다. 학용품이나 교과서가 자주 없어지고 망가져 있다. 노트나 가방, 책 등의 낙서가 많이 되어 있다. 교복이 더럽혀져 있고 찢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괴롭힘에 의해 다른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문자를 하거나 메신저를 하는 친구가 없다. 카카오톡 없다.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는 일이 거의 없다. 친구 전화를 받고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많다. 벨이 울리며 불안해하며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한다.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자주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한다. 몸에 멍자국이나 상처가 있다. 머리나 배 등이 자주 아프다고 말한다.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초조한 기색을 보인다. 부모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피한다. 전보다 자주 용돈을 달라고 하며 때로는 훔치기도 한다. 전보다 화를 자주 내고 눈물을 보이는 등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 자, 피해 학생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방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폭력 벌써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방관이 제일 많았다. 34.1%.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제지가 23.1%, 위로 21%, 선생님, 경찰 등의 알림이 20.8%. 그죠? 그 방관자 34.1% 제일 많았다. 그죠? 쉽게 말하면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학교폭 방관자, 그죠? 긍정적 착각이 있습니다. 긍정적 착각하는 청소년이 더 성공을 합니다. 그 심리학적인 모피드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범죄자가 성인이 돼서도 범죄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자기가 좀 피해를 당하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 좀 이겨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방관자가 피해 학생을 돕는다면 가해 학생은 더 이상 가해 행동을 즐기지 못하게 된다. 줄리 허버드 필라우에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그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학교 폭력 말합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제발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 이와테현의 한 중학교. 야, 따라 나와. 왜 그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무라마철료 13살입니다. 중학생.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2학년이 되면서 폭력이 더 심해지자 소녀는 담임 선생님과 주고받는 생활기록 노트에 자신의 고통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기 같은 거죠. 일기, 생활기록 노트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학교 폭력에 그래서 올해부터 약 3달간 이제 편지를 적습니다. 선생님한테 생활기록 노트에. 그 4월 20일 이젠 싫습니다. 5월 13일 쭉 폭력, 쭉 욕.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두지 않고 이제 학교 쉬고 싶다. 6월 8일 나 지금까지 매우 괴로웠던 거 알아요. 맞기도 하고 걷어차기도 하고 목 졸리기도 하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 사는데 지쳤어요. 죽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라는 거는 뭐냐면 알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활기록 노트를 통해 꾸준히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년이. 하지만 선생님이 답입니다. 환경이 바뀌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왜 그래? 시험이 걱정돼? 부활동? 학급? 기운 내고 살자고. 담임 선생님은 형식적이고 무신경한 답변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얘기에도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살릴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좀 더 분발할게요. 단지 이제 죽을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 소녀는 생활기록 노트에 자신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또 뭐라고 했느냐? 그래, 내일부터 함께 연수를 즐기자. 그러나 소년에게 돌아온 건 맥락에 맞지 않는 황당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지난 5일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했습니다. 소년이 처절한 외침을 교사는 왜 모른 척 했던가요? SOS를 그렇게 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교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생활기록 노트 내용이고, 그 학생이 보니까 참 이제 잘생겼는데, 그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무관심이 남은 끔찍한 비극.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맹모 삼천지교, 이제 숨은 이야기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사, 묘지를 가죠. 두 번째 이사, 시장으로 가죠. 세 번째 이사, 서당으로 갑니다. 그죠? 이게 이제 맹자의 엄마가 자식 교육, 즉 맹자를 위해 가지고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 이게 이제 맹모 삼천지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숨은 얘기가 있습니다. 맹자의 엄마가 처음부터 서당을 가지 않고 왜 묘지를 갔느냐? 그 맹자만 그걸 몰랐을까요? 맹자의 엄마처럼 교육열이 강한 사람이 그 묘지를 갔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제사입니다. 옛날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은 아닌데 상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맹자의 엄마가 왜 맹자에게 그걸 보여줬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에 삶과 죽음을 알려준 겁니다. 삶과 죽음을. 삶과 죽음이 멀지가 않다. 왜냐? 잘 사는 사람도 죽고 미남 미녀도 죽고 또 부자도 죽고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죽고 국회의원도 죽고 대통령 다 죽습니다. 그걸 갖다 맹자의 엄마가 알려준 겁니다. 삶과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 이게. 자, 두 번째 가면 시장을 갔습니다. 왜 시장에 갔느냐? 또 맹자의 엄마가 바로 서당을 안 가고 시장에 갔습니다. 맹자의 엄마가 시장에 막 혼란스럽고 이런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시장에 갔느냐? 현실을 알아가는 겁니다. 시장에 가면은 굉장히 어렵게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맹자의 엄마는 제일 먼저 삶과 죽음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현실이 이만큼 힘들다는 걸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학교 옆으로 이사를 합니다. 서당 옆으로. 자, 그럼 맹자는 어떻겠습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삶과 죽음을 받고, 그죠? 그래서 잘나고 부자, 뭐 미남 미녀 다 죽는 걸 봤습니다. 권력자가 죽고 왕이 죽고 황제가 죽는 걸 다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삶과 죽음을 받고, 그다음 두 번째 시장에 와보니까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죠? 돈을 벌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그렇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맹모 삼천지교에도 이러한 숨은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든 뭐가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아충족적 예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우주만큼의 소중합니다. 138억 년의 우주 나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당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만 존재했습니다. 근데 나는 뭐냐? 거기서 인간이 나오고 나는 결국에 작은 우주다. 소우주는 뭐야? 그만큼 소중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경찰이 될 거야.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PD가 될 거야. 나는 셰프가 될 거야. 자기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self-fulfilling prophecy, 자아충족적 예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광 효과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였는지 우리 엄마가 뭐였는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재산 주인은 나하고 무관합니다. 그죠?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데 내 혼자 멋지게 살면 됩니다. 그죠? 이게. 자, 그 다음 천재는 먼저 보내줘야 내보다 똑똑한 놈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근데 그 친구가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 천재는 먼저 보내줍니다. 그래, 네가 먼저 가라. 내가 나중에 뒤따라가면 되지.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은, 즉 착한 인생은 멋진 일은 후반부에 일어납니다. 예. 왜냐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권력이 과다라도 아파버리면 또 뭐 할 겁니까? 그죠? 이게. 또 아무리 또 내가 몸이 건강해도 생각이, 그죠? 또 바르지 못하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그 장애를 당했는데 그걸 극복해 가지고 아주 이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큰 뭐 감동을 주고 뭐 그렇게 했죠. 그죠? 이게. 그래서 박이라고 해가지고 장애를 극복한, 그죠? 그런 유튜브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굴 만나도 당당하게 만나자. 그죠? 왜냐? 지구만큼 소중한 내다. 그죠? 이렇게. 이런 자기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